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북한 문제 전문가인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모시고 좀 자세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예. 네. 판문점 선언 14개 항의 선언이 나왔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 쪽으로 와서 이런 선언이 나왔다는 건 그 자체는 좀 평가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그 배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전반적인 그 회담 내용 진행 방향은 좋습니다. 예. 상당히 파격적이고 예.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북한 지도부의 행동 양태라든가 또 언행을 보면은 뭔가 좀 달라지긴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고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분위기에 취하기 전에 예. 차가운 머리로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발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매우 신중하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행사를 보면 상당히 잘 조율되어 있고 잘 짜여져서 마무리까지 훈훈하게 끝난 것 같은데 네. 핵심은 역시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임종석 실장이 비핵화 부분의 문제는 순전히 두 정상에게 맡겨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가 이번에 회담에 임하면서 3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두 번째가 평화정착, 세 번째가 남북관계 발전이거든요. 예. 우선순위는 비핵화를 맨 위에 올려놨는데 막상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맨 뒤에 언급이 돼 있어요. 예. 즉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은 핵 문제로 인해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이 이른바 핵 전쟁 소동으로 가지 않게끔 당사자끼리 만나서 돌파구를 연다는 측면에서 매우 관심도 높고 예. 지금 전 세계 모두가 지금 이쪽에 일거수 이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 막상 비핵화에 관한 합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원론적으로만 언급이 돼 있어요. 예. 무슨 로드맵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네. 우선순위가 먼저 앞당겨져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기왕에 그 북한 측이 내놓은 핵 동결 조치 이 부분을 남측에서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조금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양쪽이 비핵화 합의한 건 좋은데 네. 그 내용상 북한이 취한 주동적인 조치에 대해서 예. 양쪽이 공통의 인식을 가한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주동적인 조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회의에서 성명으로 택한 예. 핵무력 완성이 가져온 것이 대화의 결실이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즉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핵무기의 완성이 이제 최종 병기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경제력에 집중하겠다는 나름대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예. 지금 과연 이것을 얘기하면서 핵 폐기자 핵실험장의 폐기라든가 예. 추가 핵실험의 금지 이것을 주동적 조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북한이 동결을 한 것은 지금 문 대통령 말씀대로 그것은 환영할 일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핵 무력 완성이 대화의 결실을 가져왔다는 측면, 즉 기존의 핵은 인정하라는 인상을 주는 네. 빅터 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핵 포기 선언이 아니고 핵 보유 선언이다 라고 국제사회에 지금 광범위하고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라고 만약에 의미한다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포괄적인 합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장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것이 로드맵을 의미하는지 이것은 보다 신중하게 냉철하게 재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건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 정상회담에 좀 넘긴 이런 측면이 있겠죠. 자, 좀 하나 좀 더 짚어볼게요. 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체제로 가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정전 상태의 평화 상태, 즉 종전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예. 남북 기불합의서 즉 벌써 25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난 11년 전에 14 선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적대적 대치 상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법적으로 휴전 상태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라도 종전선언을 해보자.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예. 이것이 법적으로 되려면은 평화 협정이 돼야 되고 이것은 전쟁 교전 당사국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3자거든 4자건 모여야 되는데 남북이 종전선언을 할 의도와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예. 수용하고 단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려면은 양자 간에 남북 당사자 간에 종전선언한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서해 평화지대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NLL. 그래서 이게 그 뒤에 뭐 NLL을 포기하는 것이냐 뭐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논란이 굉장히 거세게 일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언급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저는 이 점을 상당히 분석하십니까? 지금 조심스럽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이번 전체 합의문 내용이 과거 6.15 공동선언하고 14선언을 합해놓은 거예요. 예. 합해가지고 그 틀을 남북기본합의서 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정확한 이름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인데 그 안에 보면은 모든 군사적 신뢰 구축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14선언의 가장 핵심 어떤 의미에서는 논쟁거리가 바로 이 서해 평화지대에 관한 건데 이걸 쉽게 말하면 공동 어려구역을 설정하자. 예. 공동 어려구역을 남북 양쪽에 NLL 북과 NLL 남을 등거리로 해서 설정하자는 거거든요. 예. 이건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NLL 자체가 무력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총론적으로는 환영할 만하다. 남북이 어쨌든 평화를 위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반길 일이나 구체적이고 아주 강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만약에 이 문제가 NLL을 건드리게 되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예.